11.2.2 관련성과 일반성. 앞절에서 보았듯이 축소사라는 의미적인 개념이 영어에서는 파생으로, 훌라에서는 굴절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적 특성이 굴절과 파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바이비 등의 학자들은 굴절과 파생의 구분에 의미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비에 따르면 특정 개념이 형태적인 굴절 접사로 표현되는가 아니면 통사적인 구문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은 관련성, relevance와 일반성, generality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관련성이란 308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 요소의 의미 내용이 다른 의미 요소의 의미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수정을 가하는 경우 이들 의미 요소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바이비는 두 개의 의미 요소가 서로 관련성이 높을 경우 이들은 어휘적 또는 형태적인 굴절로 표현되고 관련성이 낮을 경우 통사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걷다라는 행위와 걷는 장소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물속을 걷다 라는 의미의 wade라는 새로운 어휘 항목의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맑다 라든가 흐리다 라는 날씨는 걷는다는 행위와 별로 관련이 없으므로 따라서 맑은 날 걷다 또는 흐린 날 걷다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어는 없고 다만 walk on a sunny day 혹은 walk on a cloudy day 등과 같은 통사적인 표현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 책의 저자들은 영어의 사역형을 통해 어휘적인 표현, 형태적 접사에 의한 표현, 그리고 통사적 구문에 의한 표현, 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습문제 11.10과 그 아래 11.11을 보겠습니다. 사역의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들을 보자면 알게 하다, teach, 떨어지게 하다의 drop, 죽게 하다의 kill 등은 어휘 항목으로 표현된 사역의 예이고 귀를 먹게 하다, deafen, 넓게 하다, widen, 짧게 하다의 shorten 등은 파생전미사 en의 첨가에 의한 형태적 표현의 사역이고 행복하게 하다의 make someone happy, 폭동을 야기하다의 make to riot 등은 통사적인 구문을 사용하여 사역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비는 독자적인 어휘 항목을 사용해서 개념을 표현하는 어휘화, lexicalization에서는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비가 증거로 뽑은 언어는 아프리카 언어 루간다입니다. 11.12를 보면 먹는 행위와 식품의 종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의미 요소는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음식이 고체인지 반고체인지 아니면 액체인지에 따라 각각 상이한 다른 어휘 항목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영어에도 있는데 즉 음식이 고체일 경우 어휘 항목 eat를 표현하고 고체가 아닐 경우 어휘 항목 drink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과 먹는 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먹는 행위와 먹는 자세 사이에는 그러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앉아서 먹다에 해당하는 어휘 항목이나 한쪽 다리를 선체로 먹다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어휘 항목은 없다는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미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에는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결코 언어
보편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형태적 표현에 대해 보자면 형태적 표현에는 파생과 굴절이 있을 수 있는데 바이비에 따르면 관련성이 높을수록 파생보다는 굴절로 표현되는 성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동태와 같이 문법 기능의 변화, 즉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원래의 주어를 생략하는 등등의 현상은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들은 파생 과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13의 루간다 수동태 문장에서 보듯이 문장 성분의 단순한 이동 외에 주어와의 일치 표지가 동사의 접두사로 표시되는 것은 주어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굴절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루간다라는 한 언어의 수동태 내에서 파생과 굴절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굴절은 보다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미를 나타내고 파생은 덜 일반적이고 특이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즉, 굴절 범주는 그것이 적용될 의미론적, 통사론적인 환경이 주어지면 대개 의무적으로 오블리가토릴리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수, 넘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11.14에서 보듯이 영어에서의 동사는 주어와 수의 일치를 보이는 그러한 관련성을 보여주어서 3인칭 단수에서는 S라는 굴절 범주로 표현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메리카 토착어인 夸夸夸에서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11.15에서 보듯이 수 개념의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 동사가 상이한 파생 범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 굴절로 표현되는 동사의 수일치는 대개 자동적으로 적용되며 그 적용 범위가 넓은 반면에 夸夸라에서의 동사의 복수형은 복수의 상이한 종류에 따른 한정적인 표현이므로 파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교재에 제시된 언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저자들의 논의가 조금은 산만하여 이해가 어렵기는 하지만 바이비의 요점인즉슨 첫째, 의미 요소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독자적인 어휘 항목으로 표현하고 또는 굴절 범주로 표현이 되고 관련성이 낮을수록 통사적인 구문으로 표현이 되며 둘째, 의미 개념의 적용이 일반적이고 예측 가능할수록 굴절 형태소로 표현되고 그 반대인 덜 일반적이고 다소 특수한 의미를 지닐수록 파생 형태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관련성이 높고 특수한 의미 개념들은 어휘화되는 경향이 높고 관련성이 낮을수록 통사적인 구문으로 표현되는 성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데에는 여전히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굴절과 파생의 구분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고 점차적인 연속성상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영어의 동사의 구현이 되는 S 전미사와 같은 전형적인 굴절 형태소는 통사적으로 결정이 되고 영어의 행위자 명사를 만드는 전형적인 파생 전미사 ER은 통사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만 그 중간의 회색지대 또한 넓게 존재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성과 마찬가지로 통사적인 관련성, 의미적인 관련성 또한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저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1.2.3 형태부는 필요한가입니다.
단어에 구현되는 형태적 특성, 특히 굴절 형태소가 통사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한다면 과연 독자적인 형태부가 필요할까요? 통사부와 의문부로 적정히 나누어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샴스키의 1970년 논문 Remarks on Nominalization은 형태부의 독자적인 존재를 주창한, 그래서 어휘 형태론을 태동하게 만든 소위 어휘론적 가설 Lexicalist Hypothesis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어의 내부 구조를 관장하는 어구조 규칙과 문장의 내부 구조를 다루는 통사 규칙이 전혀 다르다는 어휘론자들의 주장이 315쪽 11.16의 비교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비교해 가며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구조 규칙, 다시 말해 어휘 규칙은 형용사에서 부사를 도출해내는 등의 상이한 범주를 다룰 수 있지만 통사 규칙은 결코 단어의 부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이해하고 확인되었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휘 규칙은 파생어 형성의 순환적인 적용에서 보듯이 어휘 규칙의 출력형에만 적용될 수 있고 통사 규칙의 출력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사 규칙은 어휘 규칙과 통사 규칙 둘 다의 출력형에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의 어휘 형태론을 공부할 때 어휘부와 후어휘부를 구분하였고 후어휘부를 통사부의 영역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어휘 규칙은 행위자 명사 파생에서 보듯이 spy가 spy어로 되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예외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 통사 규칙은 임의적인 예외를 갖지 않습니다. 즉, 수동태화라는 모든 통사 규칙은 주어 명사구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어휘 규칙의 반복 적용은 합성어 형성을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통사 규칙에서의 반복 적용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형태부는 어형 변화포, 패러다임을 가지지만 통사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형 변화표와 관련하여 어휘부와 통사부의 경계에 있는 굴절 형태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굴절 형태부가 어휘부에 소속된다는 증거로 굴절 경제 원리 Inflectional Parsimony Principle을 들 수 있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두 개의 굴절 형태소가 서로 겹치는 환경에 나타날 경우, 즉 상보적인 분포가 아닐 경우 그 두 개의 형태소의 기능은 서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굴절 형태소는 그 분포에 있어서 반드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즉 이는 음운론에서 음소를 정의할 때 하나의 음소에 소속된 이음들이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굴절 형태소의 선택이 굴절 어형 변화표 Inflectional Paradigm에 근거하여 결코 겹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 동사에서의 굴절 양상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각 동사는 나름의 동사 어형 변화표에 의거하여 반드시 하나의 굴절형만을 취한다는 경제성 원리를 지킨다고 하겠습니다. 굴절에서의 경제 원리는 파생에서의 저지, 블락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즉 명사 glory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생어 gloriosity의 생성이 저지되는 것에서 보듯이 특수한 의미의 단어가 이미 존재할 경우 동일한 의미의 파생어 형성이 저지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경제 원리가 통사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통사부에 어형 변화표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사규칙의 적용에서 상보적 분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사 집합을 적당히 분류하여 집합 A와 집합 B로 나누고 집합 A의 명사들은 주어로만 사용되고 집합 B의 명사들은 목적어로만 사용된다 라는 식의 상보적 분포라는 개념이 통사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사부가 계열성을 보이는 것 같은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11.17과 11.18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아프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sick와 ill에서 sick는 Kim is sick 혹은 a sick child 에서 보듯이 부가적이고 서술적인 용법 둘 다로 사용되지만 ill은 Kim is ill 에서의 서술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an ill child 에서처럼 부가적인 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어인 sick와 ill이 통사적인 용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적이고 부가적인 용법 둘 다로 사용되는 that와 부가적인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late의 경우도 부분적인 계열성의 상보적 분포를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변적인 극소수의 예들을 근거로 통사부가 굴절 형태부와 동일한 계열성을 보인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인즉 11.6에 주어진 어휘규칙과 통사규칙의 차이점들과 특히 상보적 분포에 근거한 굴절 경제원리가 통사부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형태부의 존재를 인정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동사와 명사에 구현되는 굴절적인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